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KCTV 제주방송의 오유진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연구원 미래기획 전략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민선 8기 제주 도정을 진단하고 향후 제주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도민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으로 준비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가능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대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의 안경아 연구위원께서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 성과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제주연구원의 안경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그 정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쏠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유통 단계에서 시장 가격이 폭락하면 시장 격리로 이런 대응하는 임시 방편적 대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행정 주도로는 도저히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5년 그 한중 FTA 이후에 당근이 수급 안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례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자들은 수급 안정 사업을 기획하고 행정은 지원하고 농협은 유통을 담당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당근의 수급 불안 사례를 극복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그냥 한 사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 품목으로도 확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주도의 여러 가지 품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2022년 새해 그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 추진 방향은 이제 유통 단계에서 수급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부터 유통까지 통합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4대 추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생산자로 수급관리의 주체를 전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수급관리를 위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래서 이를 위해서 농업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 개선을 위해서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고, 그리고 제주도의 그 물류 취약 여건, 도서 지역이라는 물류 취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륙거점 통합 물류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급관리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 구축을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단 전담 조직이 설치되었는데요. 제주 농업 디지털 센터가 제주 도농업기술원 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설되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엄청 거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설명드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수급 관리와 관련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에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생산량이 정확한지 얼마인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감귤의 착과량을 손으로 다 세거나 행정 공무원이 가서 다 셌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영상 판독을 통해서 몇 개인지 자동으로 판독이 되고, 그리고 당근이 다 파종한다고 이게 출현이 되는 것이 아닌데, 결주율 같은 것도 인공사진으로 영상 판독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생산량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하하려면 출하해서 도착지 도매시장까지 가려면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과연 오늘 가격은 이만큼인데 3일 후의 가격은 얼마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존 데이터의 통합, 도매시장 데이터의 통합들을 통해서 3일 전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렇게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종 시기에 따라서 과연 출하 시기가 결정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농가들이 입력하게 되면 파종량, 수확량 모니터링을 통해서 언제 얼마만큼 출하가 될 것인지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맞춤형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가능한 그런 시스템 기반이 구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어떤 그 종합적인 결과로 나타났느냐라고 했을 때 농업 조수입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에 2조 4,958억 원을 나타냈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그럼 저희 그 정책을 추진했던 통합적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했던 2022년 위에는
22년 전과 후로 봤을 때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는 22년, 24년간의 그 농업 실질 조수입,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조수입이 연평균 7.3% 증가했었는데 이것이 동기간 대비 2.6% 상승한 그런 효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수급관리 품목이 조수입 증가 금액에 얼마만큼 그 기여를 했는가? 그 2년간 6,227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 영양별로 보면 월동무, 노지감귤, 망감류, 당근, 양배추 저희 수급관리 품목이라고 했던 그 품목의 조수입 증가가 결국 그 조수입을 전체 조수입 증가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조수입 증가가 가격 상승에 물량 감소에 의한 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 같은 경우는 2024년에 크게 감소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작황 문제로. 그렇다면 그걸 제가 좀 분석해 봤는데 실제로 가격 하락도 가격 상승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정책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단 이제 품목별 자조금 운영 이후에 그 효과, 가격 상승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통합적인 수급관리 정책이 뭐 1, 2년 안, 지금 뭐 3년 안에 하고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기반이 강화돼야 될 텐데 저희 상위 법령인 농안법과 자조금법 개정안이 제주형에 맞도록 건의돼야 되는 것, 그리고 제주 상품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서 브랜드 마케팅이 강화돼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농가 인식 개선을 통해서 더더욱 이런 사업에 더 협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있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이 가장 큰 이슈였다. 그리고 농산물 물가가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이런 보고서 결과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높으면 생산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라는데 이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이제는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제 다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생산 안정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제 어떤 기반, 조직적인 기반 그리고 데이터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안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이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생산자 중심의 생산 유통 구조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입니다. 한양대학교의 관광학부 신학승 교수께서 제주관광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관광의 주요 정량적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요 연도별 등락의 폭은 있었지만 제가 데이터로 분석해 본 결과 제주 관광객 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내국인 관광객들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총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도 많이 완화되면서 총 관광객 월별 증감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외국인 중심의 수요 회복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틸립닷컴이 최근에 발표한 글로벌 100대 관광 도시 자료를 살펴보니 제주가 33위를 기록할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 증가와 맞물려서 관광객 기반 소비 회복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 관광 소비를 잘 나타내는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전 사용액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탐나는전 소비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로페이 연계가 활성화되면서 외국인의 관광객 결제 편의도도 향상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있어서도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크루즈를 통해서 제주도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설치하고 심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목적형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워케이션이나 런케이션과 같은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주도에 방문하는 관광객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채널 컨텐츠 조회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성적 성과입니다. 먼저 관광 컨텐츠 성과로는 카름스테이와 제주형 웰니스 컨텐츠와 같은 그러한 특수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마을 여행 브랜드 육성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마을 여행 상품을 소비하고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소득도 창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속 가능성과 ESG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제주와의 약속이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되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 그리고 관광 사업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제주와의 약속이 확산되고 제주도의 친환경 이미지와 지속 가능성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관광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성과가 있는데요. 2024년 7월부터 관광 불편 신고 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실제적인 관광객들이 마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불편 신고 처리 건수가 2024년도에는 430건이었다면 2025년 현재까지 142건으로 매우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 만들기 민간 협의체가 운영이 되면서 제주 관광의 여러 가지 고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외식 물가나 축제장 바가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관광 수요 촉진과 마케팅 관련한 성과로는 여행 지원 정책이 실행되었고 제주관광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주의 선물 관광 팝업 스토어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주관광의 현재 주요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수요 중심의 관광 시장 재편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 내국인 관광 수요 회복이 더딘 반면에 외국인 중심의 관광 수요 회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국제적 관광지로서 입지가 매우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맞춤형 상품과 글로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많이 오지만 1인당 소비 액수가 다소 줄어든 반면 내국인 관광객들은 적게 왔지만 1인당 소비 액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인만큼 제주 관광의 소비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충분한 소비 기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비용 저효율 관광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코로나 이후 주변 국가의 관광 시장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제주 관광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비용 가격 구조는 제주 관광의 주요 재앙 요인으로 매번 등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의 무비자 관광 수요가 분산될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한국을 방문하는 방한 중국인 관광 시장의 파이가 확대됨에 따라서 연계형 수요 확대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주 관광 향후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비 기반의 질적 관광으로 대전환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지역의 관광객 수와 지역의 GRDP, 즉 지역의 총 생산액을 분석해 본 결과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지역의 관광객이 많이 방문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 수에 기반하는 정책이 아닌 관광 소비액과 부가가치에 기반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수용태세를 재정비하는 것인데요. 국제 수요 기반의 관광시장 재편에 있어서 여전히 언어 문제와 교통 문제가 제주 관광의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AI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이러한 재앙 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주관광 컨텐츠 다변화와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제주관광은 지금까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다소 수동적인 관광 프로그램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자연과 첨단이 공존하는 그러한 브랜드를 통해서 이런 수동적 관광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체험 관광의 그런 깊이 있는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계형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직항 노선이 확대되었고 제주도에 바로
방문을 하는 외국인 관광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항공사의 슬롯이라든지 그리고 공항의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제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 수요를 끌어오기 위한 그런 연계 수요 창출 전략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김포와 인천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대상 김포와 제주 노선에 항공 쿠폰을 발행을 해서 한국에 꼭 오면 제주를 꼭 들릴 수 있게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관광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 제주관광의 주요 이슈를 우리는 지금까지 수요자 관점, 즉 관광객 관점에서 많이 조망을 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런 제주관광 이슈를 공급자와 청년 일자리, 즉 산업 생태계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제주를 혁신적인 관광사업 모델이 탄생하는 메카로 구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광 정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제주가 다양한 경험과 액티비티로 넘쳐나는 부자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적인 하드웨어 기반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기반, 특히 제주의 컨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CES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이러한 제주 관광 컨텐츠를 특별한 계획 없이도 일단 제주에 방문하면 누구나 여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버추얼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 정부 정책 과제에 대응을 하는 것인데요.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 융성 국가입니다. 저는 제주도가 제주의 문화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제주 유치 외국인 관광객 600만 명을 달성하고 단순한 관광객 수 증가가 아니라 이러한 관광객 수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이익 중심의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플로어에 계신 방청객들과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첫 토론의 주제는 농업과 관광입니다. 자, 시작할까요?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넘겨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 협의회 회장 김필환입니다. 먼저 오늘 그 제주 경제와 사회를 이끄는 농업과 그리고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농업은 우리 아시다시피 감귤을 비롯하여 아까 밭작물, 월동채소 등이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최근 1차 산업 조수익이 5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이런 성과 결과에 따라 우리 오영훈 지사님이 상당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 오영훈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성과에 대한 감회와 그리고 앞으로 농업 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제주 농업의 가장 큰 위기는 기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후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주 농업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김필환 회장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농업 조수익이 이제 올라가는 건 상승한 건 분명하게 맞지만 그렇다고 이제 위험 요소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응한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그 통계 자료에 넣어 있지는 않았지만 기타 과수로 관리되고 있는 게 이제 망고라든가 블루베리 열대 작물이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열대 작물 기타 과수의 두 가지 이외의 관련 작물들이 조수익이 1,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열대 작물도 일정하게 포지션을 좀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감귤과 밭작물이 기온이 지금 현재 계속 폭염 일수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생산이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가는 게 가장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으로 좀 보여지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의와 관련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된다면 실제 농업 분야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용 비닐하우스 굴곡부에 이제 필름형 태양광 패널을 붙이는 사업을 통해서
일종의 농가들도 이제 발전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미션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실증 사업이 마무리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보급 사업으로 이것을 전환시킬 계획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나 농업 관계 전문가 여러분들과 농정 당국이 더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예, 흰 옷 입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라벨팜의 문현아 대표라고 하고요. 저희는 제주의 천연 물질들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반려동물 제품도 만들고 또 강아지들과 여행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복합 문화 공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지사님을 몇 번 뵀었는데요. 소통하는 자리가 많아지는 걸 보니 또 관광 스타트업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처럼 반려견 관광이나 또 색다른 여행 컨텐츠를 다루는 도내 스타트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청년 관광 스타트업들이 또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도에서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고 또 JTO J-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성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에서 많은 융자나 자금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 같은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저희 같은 신생 관광 스타트업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아젠다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8만 8천 가구에 또 반려동물은 13만 마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서 관련 펫 산업도 이제 더욱더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제2동물보호소라든가 또 공설 동물 장묘시설 또 놀이시설들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면 장묘시설까지 완료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9월부터 이제 아마 펫산업 발전 포럼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그런 과정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크리에이터 경제 비전 발표라는 것을 서귀포에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것은 제주의 어떤 독특한 자원과 문화를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저는 크리에이터 경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저는 펫산업도 마찬가지로 제주 유형에 맞게 특성에 맞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경제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크리에이터 경제 모델이 제주에서는 어떻게 더 확산될 수 있을까는 고민을 했고 특히 구자읍 세화 같은 경우에 일종의 새로운 제주형 크리에이터의 타운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운을 세화의 타운 그리고 제주시 칠성통의 타운, 애월의 타운, 서귀포의 타운 유형과 특성에 맞게끔 크리에이터 경제 타운을 만들어 나가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크리에이터 경제 펀드 조성을 통해서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관광공사에서 제2 스타트업 기업 육성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광공사의 제2 스타트업 사업과 크리에이터 경제 비전 사업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사님 반려동물 복지와 또 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실학승 교수님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제 동반 여행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 테마로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반려동물을 기반으로 한 여행 상품이 많아지고 있고 또 관련된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네,
예, 오른쪽에 계신 검정 자켓 입으신 여성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여성농업인 제주도연합회 회장 김정혜입니다. 저희는 요즘 최근에 그 저희 한여농 회원님들과 함께 농업 디지털 그 센터를 방문해서 제주 DA 플랫폼에 대해 시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주 농업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고 저희 희망이 보였습니다. 해당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 농업의 대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지금은 노지 감귤과 당근을 기준으로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작물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예산 확보는 어떻게 이렇게 예정하고 계시는지 지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그 담당 과장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농업인 단체 또 수국관리연합회 임원진들과 함께 제주 달아른 농업 디지털 센터의 플랫폼 일종의 그 앱을 지금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데이터 정보를 가공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필지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되고 그 필지에 어떤 작물을 얼마만큼 재배하고 있는지 또 수확의 시기는 됐는지 수확량은 얼마가 됐는지 그거에 따른 가격 정보는 어떻게 됐는지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농사일기를 적으시는 또 농가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농사일기를 이 제주도 플랫폼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전체 1년 365일 이런 과정이 데이터화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환된다는 대단히 저는 놀라울 만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농정 데이터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감귤과 당근 두 개 품목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지만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7개 품목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다른 기타 과수나 또 기타 밭작물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3단계 시점에서는 아마 완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 문제는 아마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질문을 유도하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잘 책임 있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확보하셨습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모자 쓰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여행 전담여행사 이더라운드 대표 김선재입니다. 먼저 질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주 관광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고 개발한 제주만의 로컬 컨텐츠와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들이 선택을 받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로컬 문화가 확산된 점이 주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제주는 도정의 노력을 통해서 로컬 관광 분야에서 앞서 나갔던 지역이었기는 한데 최근에 타 지역에서도 제주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통해서 독특하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면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역 관광 육성을 통한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제주 도정의 노력을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로컬 관광 산업의 다음 단계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메시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제주 관광이 이제 부침을 겪으면서 제주도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관광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단체 관광이 이제 중심이었고 단체 관광이 제주에 와서 오버 투어리즘을 하는 거 아니냐, 쓰레기만 버리고 또 실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적 시각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관광객이 줄어들면 실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소비 심리도 같이 얼어붙으면서 지역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요즘은 물론 이제 개별 관광으로 전환돼서 다행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을 실제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은 일정하게 와줘야 되는구나라는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마을 관광을 우리가 카룸스테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구사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카룸스테이와 이런 관광적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카룸스테이뿐만 아니라 더욱더 다양한 분야의 마을형 또 거점형 이런 관광 사업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세화의 아까 크리에이터 타운의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세화 마을하고 동백 마을이 이제 세계 관광기구로부터 상을 이제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콘텐츠가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확산시키고 또 새롭게 각 지역의 유형에 맞게 확산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더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터 경제 비전 발표에 맞춰서 그와 함께 연동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방이왕 사업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2026년도부터 전액 그 지방비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설비 중심의 지원 사업을 해왔다면 지방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콘텐츠와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 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마을의 콘텐츠가 실제 관광의 자원으로 전환이 되고 또 외국의 관광객이나 또 국내 여행자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로컬 특화 전략이 마련되고 있고 더 강화돼서 제주 관광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면 예 앞에 계신 분, 네 자켓 입으신 분, 예. 예. 뭐 평소 우리 그 오영훈 지사님과는 자꾸 이거 농업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주 농산물이 그 세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생산하고 신선하게 유통하고 고수익을 받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감귤 조수익 모든 사람들이 고무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는데 저는 좀 조금의 충원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 감귤 농가가 3만 천 농가에 40만 톤 생산을 해가지고 1조 3천억을 달성했다고 아우성입니다. 성주 참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주 참매는 3,900여 농가에 20만 톤 생산해가지고 7천억을 달성했습니다. 내후년에 1조 달성한다고 지금 성주 군수가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감귤의 인프라 구축, 농업 기반 구축 해놓은 걸 가늠해서 이렇게 보면 과연 감귤 조수익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농가가 물론 이런 품질 개선이라든가 품종 개량이라든가 품질 향상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조수익 달성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가만히 안주할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귤에 더욱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오늘 토론회 온다니까 서귀포에서 식당을 하는 제 친구가 한 가지 가서 좀 꼭 말씀드려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이 뭐냐면 제가 사는 지역이 남원인데 서귀포에 밤에 가보면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립니다. 진짜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가 관광버스 주차장이 전부 다 제주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교통회사가 서귀포에 사무실을 둬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를 한 적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주기장이 가실에 두면서 표선에 비행기 주기장 수입이 있듯이 서귀포에도 주차장을 두는데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버스 기사가 서귀포에서 1박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박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서귀포에서 저녁도 먹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이렇게 해서 서귀포 경제가 활성화가 될 건데 지금 현재 제주 관광버스 주차장이 전부 다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사님한테 건의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성주 참매와 제주 감귤의 조수익을 비교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 40만 톤 생산에 1조 3천억인데 아마 성주 참여하고 지금 현재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의 감귤 농가 중에서도 이보다 더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마 9월 말에 이제 저희들이 명예 학사 제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명인들이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2배, 3배 이상 높은 또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다행스럽게 지금 관측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해는 40만 톤에 1조 3천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원래 39만 톤으로 전년 대비 한 3% 정도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당도는 지난해보다 더 높기 때문에 주수익은 오히려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광버스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의 패턴 자체가 이제 개별 관광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물론 단체 관광의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흐름을 막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위의 단체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면 또 예산을 들여서라도 버스를 위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기회가 있다면 반영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귤 조수입 문제는 고품질 노력으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남원을 혹시 지사님 홀대하십니까? 신의 말씀하시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오늘은 정말 무대랑 객석이 좀 많이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질문하고 또 솔직하게 답해주고. 예. 네, 반갑습니다. 농협지역본부 이춘엽 부본부장입니다. 저는 좀 이게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그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이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8월에 그 신문에 보니까 제주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이 지금 발표가 돼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제주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추진을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푸드테크라는 게 좀 용어상으로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식품의 기술을 어떻게 가미해서 부가가치를 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까 하는 개념에서 출발한 게 푸드테크입니다. 그러면 가공식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 농업 생산에서 가공으로 다시 전환을 해주고 그럼 제조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 과정에서 기술이 더 추가됨으로써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가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지원 시스템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몇몇 식품 관련 기업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좀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첨단 과기단지에 카카오 본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의 일부를 제주도가 매입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푸드테크와 관련된 산업 시설들, 지원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일부 예산이 반영되면서 일종의 그린 바이오 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킬 계획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편식품 분야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계속 내왔습니다. 근데 가편식품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도 있는데
최근 경로당 급식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급식 사업의 확대를 간편식 사업의 확대의 계기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능성 식품 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서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성산 일식분농업조합장 박명종입니다. 제가 그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극히 뭐 저희 성산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일이긴 한데, 지자체 우리 협력 사업으로 예, 성산 지역에 그 간방 특화단지를 이제 10기년 계획을 설정해서 이제 추진한 지 이제 5년이 지났고, 이제 202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산을 130톤 생산하여 이제 판매가 완료됐고, 지금 2025년 산은 한 300톤 정도 이제 수확하게 되는데 벌써 이제 그 걱정이 지금 앞서게 됩니다. 전년도 생산량은 어떻게 이제 판매를 했지만 간망 키가 이제 제스프리나 이제 골드 키 등 이제 기존의 키들에 비해 경쟁력이 이제 현저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업 시행 전에 제주도와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우리 성산일봉농협과 협업을 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이제 간망퀴 품질 검증이나 또 판매처 이제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추진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후 이제 간망퀴에 대하여 이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노력을 제주도와 농업기술센터 등이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특화단지를 조성한 취지에 맞도록 생산 농가들이 소득 증대는 물론 간망 재배 농가가 자부심을 갖고 이제 농업에 종사하도록 많은 관심과 이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이제 도에서라도 저희들이 그 육지에 나가서 이제 판촉 행사라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또 예산도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키위의 품종인 가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특화단지 사업이 아마 예전 그 민선 7기 때 아마 진행이 됐나요? 예. 민선 8기 때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건 아닌 것 같고 그전 사업으로 진행됐던 건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수급관리연합회를 중심으로 이제 수급 조절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에 기반해서 유통 지원 사업과 이제 출하 조절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접근하는 게 저는 가장 우선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수급관리연합회 품목으로 이제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방향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해당 농협과 또 농정 당국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망고 재배 농가들도 이제 한번 만나봤는데 망고 재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망고와 그리고 그 블루베리 벌써 이제 1,000억을 이제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 단체를 조직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 역시 이제 유통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이미 올라와서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좀 확대해서 점검하고 지원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관리연합회 품목에 들어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한 지원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분리해서 별도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에 대한 지금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관광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문 있으면 마이크 건네주세요. 저 6차 산업회장 성접입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관광 쪽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농업하고 관광 쪽하고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니까 현장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저 굉장히 열심히 대응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에 대해서 이 농업은 제가 미래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보입니다. 사실 얘기를 자꾸 해주셔서. 근데 관광은 미시와 거시를 나눌 때 거시 얘기가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관광에 대해서 영업권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보여서
저는 현장 대응을 하고 있는 공직자분이나 기관이나를 제외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거시적인 거를 계속해 정리를 해서 1년 단위로 관광은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폭이 넓고 이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이 거시적인 관점에 대한 견해를 못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사람들이 비용을 많이 지출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되고 75%의 외국인이 다 중화권입니다. 영어권을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관광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미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서 첫 번째는 관광객의 패턴이 변화되는 겁니다. 즉, 이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객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MZ 세대가 제주 관광의 중심을 이루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20, 30대가 제주 관광을 견인하는 상황이 됐고, 뭐 중국이든 싱가포르이든 외국이든 여기도 마찬가지 20, 30대가 지금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뭐 MZ 세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디지털 세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디지털 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지고 대비가 우리가 수용 태세를 완전히 좀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해 봤는데, 동문재래시장이나 서귀포 올레시장의 결제 시스템을 QR 결제로 해서 위챗페이도 가능하게 하고 비자 카드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들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더니 950% 이상 카드 결제 비율이 높아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최근에는 탐나는 전도 QR 결제를 하도록 전환시켰고요. 심지어 외국인들이 요즘은 버스도 자주 타는데 버스 결제도 QR 결제로 바꾸면서 외국인들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는 성과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갖고 오지 않아도 제주에서 소비가 가능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주는 것, 뭐 테이블 오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주문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제주 관광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제주 나우다라는 이제 NFT 기반의 디지털 관광 도민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NFT 기반의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누적 방문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식에 대한 접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체류일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박 2일, 2박 3일 짧은 관광 일정이 중심이 된 것으로는 소비액을 아까 말씀했다시피 소비액을 늘리기는 잘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기 체류보다 장기 체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워케이션의 형식으로 가겠든 아니면 런케이션의 형식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일주일 이상, 2주 이상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양하게 더 만들어내서 장기 체류를 유도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저는 관광의 소비 지출을 더욱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현장에서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요즘 많은 분들이 대전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문명 대전환을 얘기하길 정도고요. 대전환의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전환의 시기를 견뎌내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이나 그리고 또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게 엄청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을 또 공직사회가 제대로 또 읽고 그런 대전환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대전환, AI 디지털 대전환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변화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도정은 조력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미 저희 도정은 민선 8기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서 관광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그 성과가 더욱더 지속 가능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역할을 해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드리고 저희 도청의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대전환의 시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지속가능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대토론회 도민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그리다 1차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